안녕하세요, 쪼꼬시네입니다. 너무 좋은 책을 발견해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강지영 아나운서님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이걸 읽으면 너무 좋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뭐 복잡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어떤 게 정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어봤는데요. 좋은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이분이 아침마다 달리기를 한다고 해요.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이후에 오후 시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책을 읽는다던가 쉰다던가 이러면서 해가 질 때 이제 잠을 자고 다시 해가 뜨면은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가의 삶은, 예술가의 삶은 되게 좀 피폐하고 이렇게 밤샘 작업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루틴을 착착 지키면서 엄청나게 건강한 삶을,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몰랐는데 이분이 원래는 소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술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날부터 이제 퇴근을 하면 소설을 이제 접고 해가 뜰 때쯤에 잠을 자서 이제 그 점심쯤에 일어나고 뭐 이런 삶을 잠깐 반복을 했었대요. 근데 천재야, 천재. 왜냐면은 처음에 단편을 하나 냈는데 뭐가 이제 뭐 당선이 됐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편을 더 단편을 썼는데 그것도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소설을 한번 제대로 써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게를 접고 이제 장편 소설에 들어갔다고 해요. 사실 쉽지 않죠. 엄청난 천재 아저씨가 지금 술을 팔고 계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보면서 사실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그냥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면은 좋은 문장이 되게 많아요. 책을 읽으면서 외로움 같은 게 확실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친구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책을 읽으면서 나 혼자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외롭지도 않고 사람 자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책을 좀 더 어릴 때 빨리 읽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거 읽으면서 와 이러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이제 저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간장종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친구가 거의 없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좀 외로웠거든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시점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책을 이제 좀 읽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정답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저도 이제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적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까닭없는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러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거는 괴로운 체험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와 같은 괴로움이나 상처는 인생에 있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타인과 얼마간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아란 것을 형성하게 되고 자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경우를 말한다면 소설을 계속 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받게 되는 아픈 상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자립성이 세계에 대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대가인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특정한 누군가와의 사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분이 말하는 거에서 저는 되게 위로를 얻었던 게, 독자와의 만남도 자기의 하나의 인간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남이 있는 거죠. 이분은 혼자 아무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유튜브? 구독자의 만남?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꼭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인간관계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가끔 아주 가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있으세요. 그러면 또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 얼굴도 모르고 이제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뭐 너무 동영상 뭐 유익하게 잘 봤어요 막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지금 이런 소통도 소통일 수 있겠구나를 이제 책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됐어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좀 힐링 포인트가 뭐였냐면, 요즘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야망의 시대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도 막 2-3개씩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인스타만 좀 켜도 뭐 내가 부업으로 뭐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방법, 안녕하세요, 대박됐어요. 뭐 됐어요 막 하면서 막 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공유해야 될 것 같고, 팔로워 수가 많아져서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정신이 너무 없어요. 머리가 아파. 근데 그 와중에 이 분께서는 그냥 진짜 그렇게 욕심이 크게 없는 게 그래서도 느껴져요. 근데 뭐 워낙에 재능이 있는 분이니까 욕심을 그렇게 부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인간관계 떠나서 이제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것으로 보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나로서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노르웨이의 숲이 예상치 않게 많이 팔려서 그와 같은 기분 좋은 상태를 다소 변경해야 했지만 그것은 훨씬 나중의 이야기다. 거장이야, 거장. 근데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굶지 않고 막 이렇게 내가 소설가로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내가 베스트셀러를 쓰겠다, 막 이런 야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글을 쓰면서 그냥 보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나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그 정도야, 이런 게 책에 묻어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과정 자체에서 되게 거룩한 무언가를 그리면서 이제 출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힘든 거구나 이거를 제가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열정, 야망 이런 게 없어도 이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한심한 사람은 아니다. 그냥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빚이 있거나 남한테 손 벌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책을 읽으면서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읽으면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진짜 무릎을 탁 친, 나는 오늘은 달리고 싶지 않은데 하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너는 일단 소설가로서 생활하고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시간에 집에서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만원전철에 흔들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통근할 필요도 없고 따분한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다. 그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일에 비하면 근처를 1시간 달리는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은가? 만원전철과 회의의 광경을 떠올리면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의지를 북돋아 러닝슈즈의 끈을 고쳐매고 비교적 매끈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 그렇고 말고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하루 평균 1시간 달리는 것보다 혼잡한 전철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33살. 그것이 그 당시 나의 나이였다. 너무 울림이 있지 않나요? 저는 지하철 아침에 타는 것보다 저도 하루키 아저씨처럼 그냥 1시간 달리는 게 낫거든요. 너무 대학 다닐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등하교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가끔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스스로 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루키 아저씨처럼 내가 진짜 이렇게 아침에 1시간 달리는 거 정도도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에서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아침에 달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는 연습을 중지한다면 틀림없이 평생 동안 달릴 수 없게 돼버릴 것이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앞에 맨 앞에 나오는데 내가 글을 조금 더 쓸만하다고 느낄 때 그냥 덮어버린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날따라 술술 또 잘 써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그날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딱 하는 그 양만큼만 하고 그거를 그 다음 날에 이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아침에 1시간 달리기, 이젠 정말 별거 아니겠지만 그거를 하루 딱 어떤 뭐 비가 오네 뭐가 하네 춥네 이러면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순간 영원히 달릴 수 없게 돼버릴 거라는. 그래서 저도 요즘 아기를 등원을 시키고 이거를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1시간씩 뛰진 못하고 걷고 있어요. 이제 뛰어야지.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 책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저는 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치겠어. 막 이걸 도대체 어떻게 뛴다는 거야 해서 약간 뛰는 거를 조금 포기하고 걷는 상태였는데 여기 책에 또 그런 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20분은 거의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다시피 간대요. 옆에 산책하는 아줌마보다도 느리게 질질 끌다시피 가는데 그 다음에는 좀 뛸만해진대요. 그렇게 이제 1시간을 뛸 수 있대요. 근데 저는 20분을 뛰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뭐 처음에 20분은 힘들다고 쓴 거 보고 이 처음에 20분이 힘들구나. 내가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힘들구나 해서 이제 좀 뛰어보려고요. 이 보면은 너무 좋은 게 이분이 이제 소설을 그렇게 2개를 쓰자마자 반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난 장편을 쓰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가게가 그 술집이 슬슬 자리를 잡을 때였대요. 그리고 그 가게를 얻느라고 빚도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가게를 접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가게에 사람을 두고 소설을 써라. 근데 자기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대요. 뭔가 그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딱 2년만 소설을 써보고 잘 안 되면 작은 가게를 다시 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내분도 그거에 동의를 해서 이제 일을 접고 소설에만 매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사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모를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좀 외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나이에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다시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근데 무슨 영화를 다시 찍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기랑 이제 남편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정답이 있는 거죠. 정답이 있어. 뭔가 이 책을 읽을 때 그 울림이 있는 이유도 내 안에 정답이 있는데 그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울림과 타격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 관뚜껑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관뚜껑적 사고. 제가 지어낸 말인데 이렇게 한 30 중반이 되니까 생각이 조금 또 많아지는 게, 정말 그 20대 초반에 막 21살 막 이럴 때 대학교를 입학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그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막 OT, 신입생 OT 가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생생해요. 20살 때부터 35까지 있었던 그 시간만큼의 15년을 한 번 더 보내면 50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5년은 제 생각에 왠지 더 빨리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살에는 정말 후회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35이 딱 됐는데, 35 아니구나. 죄송해요. 36이네요. 36이 됐는데 이게 뭔가 아무리 뭐 늦은 나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늦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를 진짜 나를 찾아서 새로운 어떤 꿈을 실행하고 이러기에 굉장히 늦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70살,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산 날만큼 더 살면은 그게 70이고 제가 봤을 때 70에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한 90까지는 살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55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요즘은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때우듯이 살아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70에 관뚜껑에 들어갔는데 그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더 벌었어야 됐는데 이걸 후회할까? 아니면 그때 뭐가 안 되더라도 내가 그때 시작을 해봤어야 됐는데 근데 후자를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관뚜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궁금한 게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야. 내가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 궁금해하는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야. 내 인생에서 그냥 궁금한 게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뭐가 잘 안 되더라도 다 해봐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명쾌하게 차라리 근데 그랬다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70살에 이제 막 죽으려고 해. 근데 어느 신이 나에게 선물로 35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면 그걸 상상하니까 갑자기 내 35이라는 나이가 너무 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쌓아가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영화를 찍고 싶다. 나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기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그리고 저도 하루키 아저씨처럼 제 가게가 있지만 도전을 한번 올해 해보려고 시도를 걸고 있어요. 하루키 아저씨 같은 천재는 아니니까 제가 그런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도 적어도 궁금하지 않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계속 전 그런 게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야 되는데 하는 거는 다 없애버리자. 2026년에는 예를 들면 내가 매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손님이 많이 와야 돼. 그거는 내 잘못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거의 10년 동안 노래 부르듯이 말하던 게 있었어요. 나 운전해야 되는데 나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올해가 되자마자 운전 연수를 진짜 30만 원 주고 5번 하는 건가? 그거 등록해가지고 연수를 수료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2월인가 연수 완전 수료하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혼자 운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6년에 목표들이 뭐였냐면 프로필 사진 찍기, 오디션 보기, 그리고 샵 오픈하기. 샵 오픈 샵 오픈하기, 그리고 운전하기. 요렇게 있었던 것 같아. 요렇게 4-5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프로필 사진은 찍었어요. 그거 돈 내고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상태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내년에 다시 찍더라도 왜냐면 돈이 근데 아깝잖아. 완벽하게 찍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기회가 어느 날 또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지금 나 이제 다시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도와준다고 손 내밀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 수 있거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저 나름의 거금을 들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프로필 사진 찍어서 PPT 프로필을 만들었고 그리고 운전 연수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기할 때는 새벽 촬영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 아무도 안 불러줬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좀 그런데 이제 촬영이 있거나 새벽 촬영 있거나 어디 지방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하면 막 지방 가야 돼. 근데 그걸 뭐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엄마가 데려다 주고 올라올 때는 이제 매니저 있는 친구들이랑 지내서 걔네 차 타고 서울까지 오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좀 손이 많이 가게 나이가 먹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좀 자기 선에서 커트가 돼야지 이게 자꾸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되면은 조금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자꾸 주저하게 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차를 끌고 윙 가버릴 수 있으면 뭐 촬영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애기 있으면 운전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었는데 애기 때문보다도 애기만 생각했으면 그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전 또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무섭잖아요. 운전하는 거 상상하면 차선 변경하다 뒤에서 치고 막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만큼 지금 이제 나에게 지방 촬영 이런 게 올 것이다. 막 새벽 촬영 나 당장 달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운전 연수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 때 생각했던 5개 정도의 목표 중에 지금 한 3개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니까 자존감도 좀 올라가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 운전이란 거. 근데 나 자신 대단해 이러면서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인생까지 갑자기 스르르 무라카미 쪼꼬로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좋은 책들이 있으면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책을 발견하면 그 기간 동안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은 막 쭉쭉쭉 읽는다기보다 좀 아껴 읽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반을 읽었는데 이걸 다 읽을 쯤에는 또 약간 유튜브를 찍기 싫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반 읽었는데 뒤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름철에 딱 좋은 책인 것 같고 근데 한파 때는 어떻게 뛰시는 거지? 저는 이렇게 너무 추울 때 달리기 하면 그 폐에 손상이 오지 않나요? 저 모르겠어요. 겨울에 밖에서 안 뛰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겨울 일은 겨울에 생각하자. 그래서 같이 완독을 하고 여기 보면은 뒤에 하루키 아저씨가 썼던 책들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좀 관심 가는 책은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또 에세이를 쓰셨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달리기 이 책 읽으면서 너무 빠졌잖아요. 이 하루키 아저씨한테. 그래서 이걸 다 읽고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도 한번 읽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1990년대 초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과 여행기 16편이 수록된 에세이집.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또 부럽다. 이렇게 미국 이렇게 막 글 쓰는 거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뭐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나? 막 이렇게 그냥 노트북 들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마라톤 하면서 부럽다. 하와이도 막 자주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쪼꼬씨네 구독자 여러분도 저의 행복이 조금 전달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